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을 살다의 실천사 배상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의 소원 100일의 기적, 이 책을 함께 볼 텐데요.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더 우리가 바라는 게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의 소원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진짜 간절하게 소원하고 간절하게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책들을 진짜 많이 읽었어요. 특히 이제 10년 전부터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게 됐을 때, 특히나 정말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선배들한테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돌아오는 답이 책을 읽고 자기 목표를 쓰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그런 어떤 선배의 조언이다 보니까 그냥 흉내내는 정도만 하고 끝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루어지다가 만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행해보지 않더라도 실제 내가 진짜 간절하게 바랬던 것들은 하나하나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늘 이 책에도 앞에 제목만 봐도 여기 조그맣게 쓰여져 있는 게 있죠. 여기는 잠들기 전 쓰기만 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세계의 소원을 잠들기 전에 쓰기만 하면 얼마 동안? 100일 동안, 그죠? 기적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책 벌써 다 읽은 것 같아요. 그죠? 책 내용이 실질적으로 책 제목에서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사실 이 책도 그냥 그런 책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 책도 이제 일본인 이시다 히사스쿠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이분은 정말 좀 이때까지 제가 본 책들하고는 다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원하고 어떻게 이뤄내는지, 또 그냥 쓴다는 게 막 이렇게 열심히 쓰기만 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쓰고 호흡은 또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재밌게 좀 풀어놨어요. 본인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처음 딱 펼치고 나서 책이 정말 잘 읽혀졌던 이유는 8페이지에 보시면 결론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부터 중반부에 보면 결론부터 말하면 깨달음이다. 깨달음을 얻으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깨달음을 얻으면 된다. 이게 무슨 또 도사의 이야기냐, 아니면 수도자들이 하는 이야기냐, 또 별반 그런 말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찰나에 이 저자가 그걸 써놨어요. 좀 수상한데 혹시 사이비 종교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는 본인이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한번 해보라는 거죠. 비법 노트라는 걸 이렇게 설명하면서 당신에게 필요한 건 펜 한 자루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돈이 들지 않으니, 그리고 간절하게 지금 바라는 게 있다면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냐, 나쁠 거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 그런 책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계속 에너지를 받아왔었어요. 근데 그 에너지가 좀 길게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늘 많이 남았었거든요.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을 이렇게 거치면서 자기계발서, 특히나 이제 이 목표를 설정하고 의지, 열정을 태우는 이런 책들을 정말 많이 봤었는데, 만약 그때 이 책을 제가 보거나 아니면 이 책을 본 느낌으로 그때 그러한 책들을 보고 실천했다면 지금의 제 모습은 또 엄청나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도 이 책의 저자처럼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 책을 보고 이 책을 따라서 100일간 소원 쓰기를 끝냈습니다.
지난주에 끝냈는데요. 구체적으로 소원한 것이 완벽하게 짜잔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 소원을 이야기하면서 100일간 쓰면서 제 삶에 변화된 것들을 먼저 말씀드려 보면요. 원래 하지 않던 것 중에 생긴 건데요. 첫 번째는 새벽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5시에 기상을 하고요. 근데 5시에 눈은 뜨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이다 보니 늘 이 사투를 합니다. 아직은 또 날씨가 쌀쌀하고 해서 5시 반 이전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새벽 산행을 갑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 내지 3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한 5분간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산이 된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되게 많이 들었어요. 물론 이 책 이후에 또 다른 책들도 많이 읽었었지만 여러 책들이 조합되고 또 제가 책을 살기로 마음먹고 살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 소원 쓰기를 하는 100일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기적적으로 일어난 일들도 많습니다. 진짜 주변 관계, 이 사람 관계가 더 많이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소원 쓰기 한 게 월 2천만 원을 번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근데 그 석 달 동안 2천만 원, 월 2천만 원을 벌지 못했지만 평균 석 달 평균 1,000만 원 이상씩은 계속 벌었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 제 급여가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11월 달, 그러니까 12, 1월, 2월, 3월까지 해서 4개월 동안의 급여가 평균이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제 소원 쓰기 한 2천만 원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요? 앞서 제가 이 방송을 했었던 이역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 거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소원이 조금 늦게 이루어지는 거는 이자가 붙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정말 100일 동안 이 소원을 쓰면서 이루어졌던 주변에 이루어졌던 이 작은 기적들이 정말 놀랐기 때문에 그걸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물론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얘기하면 뭐 물론 모든 게 중요하지만 이 저자가 얘기했던 핵심적인 이 저자가 처음 얘기 들었던 것 중에 그러니까 삶을 바꿀 수 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시다 씨 인생은 말이죠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지 않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죠. 얼마나 많은 그 선배, 강사, 선생님 뭐 이런 분들한테 친구까지 포함해서 뭐 후배들한테도 들을 수 있겠죠.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저자의 그 삶은 이 한마디에서 정말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책의 제목을 보는 순간 그리고 이때까지 내가 봐왔던 책들을 떠올리면서 그냥 과거에 정립되었던 그 어떤 형성되었던 그런 고정관념을 좀 깨버리시고요. 내가 전혀 모르지 않았던 거지만 정말 중요한 말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이루어진다로 바꾸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책의 중반부쯤에 나오는데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여기는 사람의 소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10분 정도 이 얘기를 듣고도 또 흔한 얘기다. 그리고 저렇게 해서 소원 안 이루어질 거야 라고 여기는 분은 아무리 따라해도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이때까지 노력해 봤었던 그런 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아니면 꾸준히 뭔가 내가 소원하고 노력하는 방법을 좀 알고 싶다면 이 방송도 들어보시고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꼬마 요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정말 마음씨 착한 구두방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계신데, 이 구두방 할아버지는 구두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가죽 구두를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신발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 가죽 신발을 만들어서 팔아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살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마지막으로 가죽이 하나가 남았어요. 그래서 막 걱정이 된 거예요. 이거 하나만 이제 만들어서 팔아버리거나 써버리면 이제 더 이상 가죽이 없어서 구두를 못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난 더 이 가죽 신발을 만들어서 더 어려운 사람들 더 많이 돕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잠이 들었는데, 꼬마 요정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밤새 구두를 만들고 가죽끈을 가지고 구두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뭐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구두방 할아버지가 소원하고 갈망하던 것들은 잠재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27페이지 보시면 꼬마 요정은 바로 잠재의식이다 라고 나와요. 나의 잠재의식을 깨워야 되고요, 나의 잠재의식이 나를 위해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이 잠재의식이라는 게, 이 저자가 얘기하는 잠재의식은 변화를 그렇게 바라지 않는답니다. 변화하는 걸 두려워한답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나요? 아침 운동을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침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아침 운동은 좋다, 아침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근데 그 아침 운동을 하는 건 평소에 내가 하지 않던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잠재의식이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원래 잠재의식이라는 건 되게 좋은 의미잖아요. 물론 좋은 의미입니다. 근데 내가 뭔가 하겠다고 하지 않던 것들 중에 하겠다고 노력을 좀 하려면 이 잠재의식이라는 녀석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못하게, 조금 더 잘하고, 지금 춥다고 이불 속을 나가지 말라고, 아직 시간이 5시 밖에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내 잠재의식이 나를 꼬시는 거죠. 그러면 이 잠재의식을 물리쳐야 되는 대상이냐? 아니라, 이 잠재의식을 내 편으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술을 먹거나 아니면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을 때 아침에 더 자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내 잠재의식이 일어나라고 깨우는, 그렇게 내 잠재의식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 잠재의식과의 화해를 통해서 내 잠재의식이 내 편을 들어서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이제 깨달음, 아까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죠. 결론은 깨달음이다. 그럼 깨달음의 핵심은 뭐냐? 여기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깨달음은 차이를 없애는 것이다. 우리 요즘 이제 차별에 대한 부분, 차이를 넘어서 차별을 하는 부분들 때문에 많은 사회적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젊은이와 노인, 아니면 어린이와 젊은이, 그리고 남성과 여성,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차별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이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없애는 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선악, 우열, 상하,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관을 내 스스로 먼저 차이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또 얘기하는 부분이 돈이 많고 적고의 차이에서 돈이 많은 것이 선이냐, 그러면 돈이 없는 게 악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니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요? 그죠? 우열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은 것이 무조건 우월하고 돈이 없는 게 무조건 열등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라는 거죠. 이쯤 되면 또 마음이, 돈이 없어도 마음만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소원에 대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 첫 번째가 행복한 우리 가족을 만들고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걸 출발로 합니다. 다만 그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내가 수입이 좋아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가난함을 그냥 받아들이고 돈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여기면서 살자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고 소원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소원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러면 금전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실천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저자가 하나둘씩 밟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뭐냐면 이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한 그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는 내 소원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밟아가냐는 겁니다. 소원을 써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 책은 100일 동안 쓰라는 거잖아요. 뒤에 자세하게 이 쓰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소원을 정하는 것, 그리고 이 소원을 정하기 위한 과정이 지금 이러한 부분입니다. 하나씩 깨달음을 가지고 소원을 적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소원을 100일간 적는다 이렇게 하면 100일 동안 열심히 적기만 할 수 있는 사람, 꾸준히 적을 수 있는 사람 물론 저는 많을 것 같아요. 근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원을 정하는 것부터 정확하게 100일 뒤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소원을 써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완료형 혹은 진행형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형용사도 없애라고 얘기해요. 그냥 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가족은 계절마다 여행을 다니는 행복한 가족이 됐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매월 잔고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풍요로워졌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진행형 또는 완료형으로 적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원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것인지 이전에 그 이루어질 수 있는 소원을 정리하는 그러한 말씀을 몇 가지 드렸던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나의 소원을 어떻게 정리하고, 그리고 이 소원이 정리된 소원을 매일매일 어떻게 써나가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하는지까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2번의 방송을 했었는데요. 이때까지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부족하지만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이렇게 눌러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연히 또는 누구한테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아니면 저한테 강요를 받아서 이 방송을 보시게 되더라도 꼭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희망합니다. 소원 쓰기를 100일 동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가 1000개가 넘었다. 구독 버튼이 100개 이상 눌러졌다. 이런 소원을 저는 100일 동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